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은 출결에 반영되며 온라인 수업 내용은 학교 시험에 출제되니 성실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정보 7차시 수업으로 알고리즘 분석에 관해 학습할게요. 그럼 모두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져서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계속 수업을 들으려니 졸리기도 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캐릭터의 AI 목소리를 더빙해 보았는데요. 어때요? 졸음이 달아나나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알고리즘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어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프로그램의 처리 흐름을 제어하는 구조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었어요. 생각해 볼까요? 네, 그렇죠. 처리 순서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차 구조가 있었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업 처리를 다르게 하는 선택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처리하는 반복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만드는 알고리즘 설계도 해보았지요.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했죠? 네, 이렇게 반복 구조, 선택 구조, 순차 구조를 모두 이용하여 자동 판매기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았어요.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알고리즘의 비교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전략과 방식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여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시된 그림을 볼까요? 친구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많네요.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그냥 한 장씩 차례대로 한꺼번에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료를 반씩 나눠서 정리한 다음에 합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잘 찾아주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좀 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다양한 알고리즘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의 예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3쪽을 펴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장소를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목적지의 위치나 거리에 따라서 비행기나 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장소를 이동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배고플 때 어떤 음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나요?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자장면을 먹거나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밥과 반찬을 먹을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 즉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봤을 만한 문제이네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른 친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공식을 이용한다고 말해 주었네요. 이 두 가지 방법,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순서대로 더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값을 저장할 변수 i와 썸을 선언하고 초기값으로 0을 넣었어요. 그리고 변수 i는 일씩 커지게 하고 썸은 기존 썸 값에 i 값을 더해서 다시 썸에 저장을 하네요. 이 과정을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i가 100이 되면 이 반복 구조를 빠져나와서 최종 썸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값을 저장할 공간인 변수가 썸만 필요하네요. 공식을 이용해서 썸에 계산한 값을 저장을 하고 썸 값을 출력하게 돼요. 이 알고리즘은 어떤 제어 구조를 이용했죠? 네, 순차 구조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네요. 이 둘을 좀 더 비교해 보면 방법 1은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덧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가우스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만 수행하게 돼요. 가우스의 덧셈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가우스라는 독일의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방법이라 가우스라는 이름이 공식에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맨 앞에 수 1과 맨 뒤에 수 100을 더하면 101이 되는데 나머지 수들도 이런 식으로 더하면 10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두 번 더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좀 더 답을 빨리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우스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2가 좀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문제 해결 시간이 줄어들면 일의 효율도 높아질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알고리즘 가우스의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성능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동일한 문제라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 방법에 따라 효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이번 시간 처음 부분에서 한 친구가 자료 정리를 고민하고 있는 그림을 본 것이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렬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자리 배치를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죠? 네, 번호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죠. 이렇게 번호 기준으로 자리를 정렬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시험지를 나눠주거나 걷어올 때도 번호 순서대로 나눠주고 걷어올 수 있어서 채점이 편리한 장점이 있겠네요. 정렬에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도서관에서 책을 책 종류와 번호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있겠네요. 그리고 학번 순으로 정렬된 출석부나 작성 일자 순으로 나열된 컴퓨터의 폴더 등도 정렬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렬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렬을 하는 방법 또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정렬 방법 중에서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버블과 선택 정렬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료의 크기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오름차순 정렬은 작은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 값이 커지게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내림차순 정렬은 큰 값에서 시작해서 작은 값으로 가게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쇼핑몰에서 살 제품을 검색하면 제품을 정렬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필터를 선택하면 옷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옷까지 순서대로 화면에 보이게 되죠. 이것은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버블 정렬을 선택해서 정리한다고 할 때 오름차순으로 할지 내림차순으로 할지에 따라 같은 버블 정렬이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자, 그럼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이 어떤 정렬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은 앞쪽에서 이웃한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위치를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버블이 무슨 뜻이죠? 네, 거품이란 뜻이죠. 우리 물속에 세제를 넣고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점점 물 위로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버블 정렬은 정렬된 값이 점점 뒤로 가면서 맨 뒤에부터 정렬되는 것이 꼭 거품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버블 정렬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러한 버블 정렬은 정렬 방식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 자료부터 인접한 자료를 계속 비교하고 교환함으로 자료의 비교와 교환이 많이 일어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은 이름대로 전체 자료 중에서 최소값을 가장 앞의 자료를 선택해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선택 정렬은 자료 간의 비교 횟수는 많지만 자료를 교환하는 횟수는 적어요. 그리고 버블 정렬처럼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정렬을 왜 할까요? 네, 자료를 정렬하면 원하는 자료를 좀 더 찾기가 쉬워지고 일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 즉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인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두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